안녕하세요. S 프리딕터 팀의 이경환입니다. 1인 팀 1에서 제 이름만 들어갔고요. 제목이 좀 긴데요. 네이버 주식 종목 토론실 댓글 감성 분석을 통한 주식 등락 예측 및 실전 매매 가능성 분석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6개로 원래 정해져 있는 목차대로 그대로 만들었고요. 배경부터 맨 밑에 그리고 또나 마찬가지인데 느낀 점 및 추후 계획까지 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프로젝트 배경은 증권업 쪽에 종사를 했었던 탓에 IPL에서 배운 그 NLP 지식을 토대로 해서 텍스트 데이터로 주식 등락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프로젝트의 목적은 토론방 댓글로 등락 예측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게 과연 실전 매매에서 쓸 수가 있는지 실용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고, 또 학계의 동일 주제 연구 논문이 있는데 예측 모델까지 해서 성능까지만 나오고 뭐 수수료라든가 재비용을 포함해서 실제로 매매가 가능한지 손익이 나올지 여부에 대한 게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손익 가능성을 유출을 해보고 싶었고 그것이 목적이었고요. 프로젝트의 개요는 그 대상 텍스트를 실제 주식하는 사람들의 그 토론방 댓글,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해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읽어서 등락을 예측을 해보았고요. 예측 대상은 1시간 동안에 수집된 댓글을 가지고 다음 1시간 동안에 그 주가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여부를 대상으로 예측 대상으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이게 삼성전자가 댓글이 제일 많이 달려 있고 또 좀 요 종목이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도전을 해봤고요. 이렇게 예측 대상에서 예측을 하게 된 모델이 만들어지면 요거를 그 실전 매매 가능성 점검을 위해서 백트레이더 툴을 사용을 해서 재비용을 포함해서 실전에서 매매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모의 매매 거래를 해서 손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점검하는 요 전체적인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조는 세 가지로 죄송합니다.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데이터 부분하고 예측 모델 부분, 실전 매매 가능성 점검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대 효과는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면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관심이 가는 종목들을 전부 종목별로 확인을 해서 그 손익 가능성이 높으면 실전 매매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성 및 역할은 1인 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행 절차 및 학습도 일정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인데요. 먼저 그 전체 모델 구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생성 부분하고 예측 모델링 부분, 실전 매매 가능성 점검 부분인데 데이터 생성은 텍스트 데이터하고 주가 데이터하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텍스트 데이터는 네이버에서 크롤링을 했고요. 이 부분을 벡터화 전처리하고 벡터화를 시켜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는 처리를 완료를 하고 주가 데이터로는 앞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에 그 1시간 동안에 댓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대한 정답 라벨링을 했습니다. 상승은 1로 하고 하락은 0으로 했고요. 다음 예측 모델링은 예측 모델 구성을 LSTM으로 했습니다. 이 LSTM 모델을 가지고 학습 및 성능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프리딕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예측 모델에 집어넣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게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냐가 중요하니까
실전 매매 가능성 점검은 백트레이더로 했는데 이 부분은 손익이 가능할지 결론적으로 돈이 될지 여부를 판별하는 거로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실력이 쌓이면 이 부분을 갠처럼 해서 서로 반대되게 예측을 하고 또 식별을 하고 이 부분을 서로 상호 간에 계속적으로 학습이 잘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댓글 데이터 부분에서요. 첫 번째 댓글 데이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롤링을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 네이버의 그 종목 토론실 모습인데요.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뭐 종합정보 시세 등등 나오고 종목 토론실이라고 찐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캡처할 때 장이 시작되기 전에 8시 때에 한 거라서 조회수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당 한 90여 건 정도의 댓글이 평균적으로 5년 동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댓글이 별로 없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댓글이 많이 붙었고요. 그래서 이 토론방에서 크롤링 해온 함수 코드가 중간에 있는 것이고 그 코드를 통해서 삼성전자 5년치 댓글 179만 1000개 문장을 크롤링 해왔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중복치라든가 결측치를 제거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 정규화를 해서 만든 게 맨 오른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어서 댓글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전체 댓글 중에서 삼성전자가 워낙 댓글이 많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이라서 그런지 정치성 구호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뭐 정책, 증권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 같은 거에 어떤 비난이나 찬성 이런 의견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봤는데 전부 다 어떤 정당에 있는 사람들의 무슨 선거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써놓은 것들이라서 이 부분 26,900개 댓글은 전부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를 가지고 형태소 분석을 했는데 코NL파이의 OKT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이 좀 증권 쪽으로는 단어 분석된 결과가 조금 더 낫더라고요. 분석 결과 단어들은 아래 있는 부분에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TF 케라스 토크나이즈를 통해서 그 정수 인덱스화를 하면서 텍스트 데이터의 처리는 완료가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그 임베딩 레이어에서 그 파인 튜닝을 할 목적으로 프리 트레인드된 워드2백 모델을 로드해 왔는데요. 사실 증권 도메인 쪽에 감성사전이 있으면 옆에서 분석했던 그 댓글 데이터들의 완성도를 상당히 좀 차원을 높여서 사자 팔자 쪽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증권 쪽 감성사전으로 쓸만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그 어디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로 LMS 학습할 때 사용했던 워드2백 코어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이게 단어사전 크기는 30만 2천 개였습니다. 그거를 로드한 게 오른쪽 이미지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앞서까지 이제 댓글 데이터를 했고 여기는 주가 데이터하고 앞서 만든 댓글 데이터하고 이 짝을 맞춰주는 페이지인데요. 삼성전자 주가 데이터를 60분봉으로 5년치를 끌어와서 그 부분 주가 데이터 모습이 왼쪽 이미지에 있고요. 여기서 1시간 단위로 앞선 시간하고 현재 시간하고 비교를 해서 상승했으면 1, 하락했으면 0으로 해서 라벨링을 했습니다. 시간 단위로 라벨링한 부분을 뭐 영화 리뷰에서도 보면은 그 1, 0으로 나누고 댓글 데이터
의견 데이터를 놨듯이 똑같은 시간에 짝맞춤을 했는데 평일 증권 시장이 열리는 시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증권 주가 데이터의 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또 새벽이나 밤에도 댓글이 엄청 많이 붙는데 그런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요. 증권시장 데이터에 맞춰서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로 해서 짝을 맞춰 놨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놨고요. 그래서 각각의 총 데이터 수가 6,130시간이고 6,130개였는데 이 시간당 평균 9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한 50만 개 정도의 댓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데이터는 전 페이지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는 예측 모델입니다. LSTM 모델은 잘들 아시겠지만 시계열 예측할 때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고 또 계량으로 예측을 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어서 이거를 먼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건데 앞부분 두 번째 레이어에 케라스 인베딩 첫 번째 레이어죠. 인베딩 레이어가 들어가는데 여기 워드 투백 프리 트레인드 된 부분의 그 웨이트들을 이니셜라이저 안에 넣어서 파인 튜닝을 했고요. 배치별로 들어올 때 파인 튜닝이 되고요. 그리고 배치 노멀하고 드롭아웃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들 집어넣어서 했고 LSTM 레이어는 한 개였습니다. 그리고 댄스 레이어를 밑에 두 개를 붙였고 맨 마지막에 이제 프리딕터 역할을 할 테고요. 우측은 이 모델의 코드입니다. 옵티마이저하고 로스 펑션하고 컴파일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그 전체 구조에서 두 번째 모델에 대한 예측 모델에 대한 거는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구조의 세 번째인 실전 매매 가능성 점검 모델입니다. 이 부분은 백트레이더닷컴 안에 있는 백트레이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증권 투자를 자동 매매로 해보신 분들은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모델 중에서 그 실전 매매하고 동일하게 매매 수수료라든가 거래세, 슬리피지 들어갈 수 있는 재반 비용을 다 반영을 해서 모의 매매 거래인데 실전 매매처럼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부분은 백트레이더의 세레브로라는 몸체에다가 투자 원금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슬리피지 또 매매 계약수나 매매 수량 또 어떤 식으로 매매할 것이냐는 전략 설정을 하는 부분의 코드고요. 오른쪽의 매매 전략은 실전 매매 가능성 점검을 위해서 순수 심플 매매 전략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핏 타겟이나 트레일링 스톱이나 로스컷 같은 아주 기초적으로 매매에 들어가는 부분도 빼버리고 순수하게 손익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를 단순히 집행을 하고 60분 후에 매도를 해서 청산을 하는데 다음 봉도 매수 신호가 나왔다 하면 청산을 안 하고 2월을 시켜서 다음 60분 후에 청산을 하되 당일 오후 3시에 전부 청산 완료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별 그 단기 매매로 매매 손익 검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게 매매 전략 코드고 그 밑에 있는 게 매매 현황이 이 트레이더에서 나오는 플롯인데 이거는 삼성전자 게 아니라 예시로 나온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구조 세 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예측 모델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결과인데 52포크를 돌렸고 밸리드 애큐러시는 60.49%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하이퍼파람 튜닝에서 나온 것들의 그 명세가 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52포크를 돌렸는데 60.49의 밸리드 애큐러시가 나왔는데 이거를 테스트 데이터 별도로 떼어놓은 거에 했을 때 57.93%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서 발표한 분들 80%, 90% 이렇게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정확도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증권은 불확실한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거라서 보통 50%에서 60%인데 60%를 넘어가면 상당히 우수한 모델입니다. 밸리드가 아니라 그 테스트에서요. 그래서 그 벤치마크로 봐왔던 학계 논문의 그 종목 평균이 52.4%인데 테스트 애큐러시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학계 논문은 보통 여기까지를 논문에다 실어 놓게 되는데요. 이걸 F1 스코어로 성능평가를 다시 해보면 하락 쪽이 72% 그리고 주식이기 선물이 아니라 주식이기 때문에 상승 쪽 정확도가 높아야 되는데 F1 스코어가 14%밖에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좀 예측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그 백트레이더를 가지고 모의 매매를 한 건데요. 그 시장하고 거의 실전하고 다름없이 하기 위해서 매매 수수료를 증권사의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밑에 기재를 해놨는데요. 매매 수수료하고 거래세 슬리피지를 합치면 이 매도 매수 왕복을 했을 때 총 0.315%가 나오는데 이 안에 거래세가 0.2%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다 거래세에 의한 건데 이 부분은 거래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를 만들기로 이제 정책 방향은 잡혔긴 했는데 아직도 거래세는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세레브로에 백트레이더 세레브로에 적용을 했을 때 투자원금 2천만 원, 매매 수량 100주 그리고 수수료하고 거래세는 합해서 수수료 코드에 적용하고 슬리피지 별도 적용하고 매매 전략 적용하고 한 개 밑에 코드고요. 이 부분을 1분봉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한 결과 마이너스 8.3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의 매매 거래 현황은 지금 여기 보이는 모습인데 맨 밑에 결과 있는 부분만 잘라서 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매매 거래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부분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삼성전자의 실제 주가입니다. 2018년 3월 5일부터 2023년 올해 2월 28일까지 2월 말 것까지인데요. 여기 1분봉 데이터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나오는데 이 아래 빨간 삼각형이 매수 시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이 또 역시 매도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란 점은 비용 다 제외하고 이익이 난 거래,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 점은 손실이 난 거래를 나타내 주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를 검토를 하면 일단 뭐 시간 단위 단기 매매인데 거래세 비중이 너무 과중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주도하는 증권 시장이니만큼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니만큼 증권 특성에 더 맞는 어떤 심도 깊은 감성 분석 및 또 모델을 다양하게 뭐 트랜스포머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시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회고 부분인데요. 여기 원래 양식에 있는 대로 프로젝트 수행상 어려운 극복 사례 양식대로 썼는데 어려운 극복 사례는 아니고요. 1인 팀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것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하면서 더 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전부 적어보다 보니까 일의 양이 많아가지고 한 달 정도 기간으로 실질적으로 뭐 제 자신의 투자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용으로 그냥 제출하고 말 거냐 하다가 제 자신의 프로젝트 종류는 어쨌든 요거 끝나고 한 두세 달까지로 목표 시간을 잡고 하자 그냥 맛만 보고 말지 말고 해서 아이펠톤 오늘 발표하는 거는 5월 4일 제출일에 맞춰서
그때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어쨌든 최대한 정리해서 이제 제출 및 발표하기로 했고요. 프로젝트에서 잘한 부분은 없지만 학계 논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에큐러시 위주의 그 모델 성능 평가까지만 담아버리고 마는데 수수료라든가 슬리피지 감안해서 실전 매매 부분을 한 축으로 다뤘다는 거고요. 아쉬운 부분하고 향후 계획은 마지막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불확실성이 많은 증권 시장에 적용하려면 더 다양하고 깊은 감성 분석이 필요하고 시간 투입이 돼야 되는데 다들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코딩하는 시간 기타 기본 필수 작업의 시간 투입이 비중이 좀 많이 할애가 됐었다는 점. 그래서 아이펠 종료 후에 코버트 그리고 코버트 핀이라고 며칠 전에 알게 된 거지만 코버트에다가 그 금융증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부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넣어서 모델도 트랜스포머나 인포머 등 여러 변형 시계열 예측 관련해서 변형된 모델을 적용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볼 예정이고요. 이 부분이 괜찮으면 제가 쓰고 있는 계량 모델하고 해서 실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몇 개월 후에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